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꿈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것은 우리가 희망적인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꿈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존재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꿈의 미학이라는 책을 제가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2000년도가 조금 넘었을 때 아마 제가 집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또 몇 년 전에 제가 정판을 해서 약 한 400쪽이 훨씬 넘는 분량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465쪽이네요. 그래서 설화와 꿈의 상호작용, 꿈의 미학, 꿈 이제 설화로 풀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모티브는 무엇이냐 하면은, 꿈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보다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제가 기술을 해두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루 24시간 중에 반을 탁 일을 나눈다면 반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요, 나머지 반은 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나면요, 세상사 모든 시름들이 모두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아침 일찍이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긴 밤 동안 편안한 밤을 보냈느냐 하는 그런 인사를 덕담현식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꿈은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요, 꿈의 전문가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와 융 같은 학자가 이미 이를 입증하였죠. 그래서 꿈은 곧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아무리 고달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저녁에 와서 잠을 푹 자면서 밤에 좋은 꿈을 꾸고 이일날 깨어나면은 그것처럼 더 기분 좋은 일이었고, 또 그로써 이길날 새로운 일을 벌리는데도 큰 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낮에 일용직 일을 하는 잡부라 할지라도 저녁에 자면서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되는 꿈을 꿔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큰 돈을 버는 그런 꿈을 밤새껏 꿨다면 그거는 24시간 중에 반트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곧 신이 준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꿈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디 이렇게 나설 때면요, 꿈자리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자리가 좋지 않다, 좋다 했어요, 자기의 하루에 점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요, 밤에 좋은 꿈을 꾸면요, 이길날 큰 복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복권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꿈은 반드시 좋은 꿈을 꾸면
그 이길날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에는 뭐 현몽도 있고 선몽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사람이 그 일상생활에서 그 주로 그 고뇌에 차단지 깊은 생각한 부분을 그 밤에 잠을 자면서 그 뇌 속에서 마치 그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싹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민한다든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 또 좋은 부분 한 부분이요, 딱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지는 사진 한 카트와 같습니다. 그 밖의 것은요, 동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인 것임에도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는 마치 그게 그 영화를 돌리듯이 자기가 경험을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몽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몽자에 생각상을 붙여서 몽상이다. 몽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요, 꿈은 꾸었을 때 편안하게 꾼 꿈이 있고 상당히 꿈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힘들고 더더욱 어렵고 또 무서운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꿈도 인간은 꾸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 자기 자신, 몽상자 자신이 스스로 뇌 속에서 연출을 해서 그 자기가 연출하는 부분을 그대로 그 몽상 세계에서 펼쳐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배우가 되고 자기가 관객이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꿈은 몽상자, 즉 꿈을 꾸는 사람은 당사자이면서도 자신이 꾸는 꿈을 마치 제3의 인물이 보듯이 항상 2인칭격 이상으로 자신이 꾸는 꿈을 넘겨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3자가 겪는 것을 자신이 그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이제 예측 꿈이라든지 선몽 꿈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발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지를 받고 나니까 거의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과거 시험을 쳤다든지 요사이 같으면 공무원 시험을 치러 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많은 그 공부를 하고 갔지만 실제 출제된 부분은 자기가 거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긴가민가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집어서 이렇게 정답을 기원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꿈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꿈에 나타나는 그 현실은 낮에 걱정한 것 못지않게 진행이 잘 되느냐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더 어렵게 꼬이는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설설 잘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풀리는 수는 이후에 그 꿈으로 인해서 반대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꿈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꿈의 세계요, 인간의 정신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도 이와 같은 그 상상을 많이 꿈을 통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진실성이 있느냐? 그럼 이 몽상의 세계는 거짓이냐? 그 허와 실은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이 소변을 보는 그런 꿈을 꿨다. 예를 들면은 10대가 소변을 보는 꿈을 꾸면은 바로 실제 생각하는 몽상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실현이 되어서 바로 소변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느 뚝에 와서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싹 보면 시원하게 보는가 하면은 벌써 이불은 온통 이제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그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얻어오는 그런 비방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20대가 되면 오직 조금 자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한 60대 돼서 그 오줌을 방류하는 꿈을 꾸면요, 이제 오줌을 조금 그 실제로 오줌을 쌌다 하는 그런 흔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 80대의 경우는 오줌을 꾸면서 몽상세계에서 실제 누웠다 할지라도 이 오줌 자체가 이제 오줌을 눌렸고 준비하고 있을 그 단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의 체험과 이 몽상세계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일치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학자들 간에 많은 그 의견과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인간의 이 몽상세계는 나름대로 그 각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 앞에 전자의 경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설화 속에서도 그 김유신 그 장군의 누이가, 그 큰 누이가 경주 남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는 꿈을 꿨다 해서 꿈을 꾸고 나서 그 아래로 보니까 자기의 오줌이 경주 장안을 가득 골고루 메웠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다 해서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결과 그 동생이 그 꿈을 사고자 해서 꿈을 파는 형식을 갖추었다 해서 그 유명한 목매설화가 있습니다. 꿈도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무니보이의 꿈을 거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이 장안을 터부덕하는 것은 신라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종무일왕의 왕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꿈은요, 이와 같이 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어떻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개개인 각기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꿈꿈이 길몽이냐 흉몽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어떤 신발을 잃어버렸다,
식당에 가서 모두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신으려고 턱 이래 보니까 그 많은 신발들 중에 자기 신발만 유독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신발이 없더라. 그래서 밖을 나가 찾고 그 주인장에게 이야기해서 신발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그 신발을 찾다 보면 그 신발이 느닷없이 앞에 개울가에 한 짝이 있고 한 짝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꿈에서는 자기 신발 외에 여러 좋은 신발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대신 신고 가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주는 의미는 곧 이제 선어적 상상력을 통해서 신발이라는 것은 우주를 받쳐주는 그 주추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기둥을 받쳐주는 그 주추와 같은 역할이다 해서